자미두수와 전설이 만남, 봉신년이 2부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문왕은 은나라와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호월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강태공도 합류합니다. 강태공은 이온나무로 나오는데 그와 그의 전처인 마천금이 일화에서 비롯된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복수불반분입니다. 은나라와의 전쟁은 문왕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종결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주요 인물 중 문왕은 자미두수에서는 천동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선망을 받던 인물로 조와 온순을 대표하지만 아들인 배급이 먼저 죽어 자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은나라와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천하의 영호월들을 모은 이유로 주변에 수많은 선한 인연을 표하기도 합니다. 문왕의 아들인 무왕은 자미두수에서는 무곡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문왕이 준비한 인물들을 활용하여 결국 은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답게 행동, 무용, 결단을 표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인물답게 돈과 고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반드시 가족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태공은 자미두수에서는 천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주나라의 군사 역할을 한 인물답게 지혜를 표하기도 하지만 군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이나 전쟁 중에 필요한 융통성 또는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태공의 아내인 마천금은 자미두수에서는 거문을 상징합니다. 거문은 사악한 것, 어두운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미두수를 만든 도사 집단의 여성간 또는 부인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도사들이 보기에는 배우자는 불필요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주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은나라의 여러 인물들이 죽거나 또는 변절하여 주나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중 은나라의 대표적인 충신인 비간은 왕에게 여색을 멀리하라고 간하며 스스로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 왕에게 보여주며 죽습니다. 그에 반해 끝까지 왕의 복종을 조장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비중입니다. 그는 후에 강태공에게 잡혀 참수당합니다. 비간 외에 또 한 명의 충신이 은나라에 있었는데 문태사라는 인물입니다. 방탕한 주왕 대신에 은나라를 살리고자 행정권과 군사력을 장악한 후에 주나라와 대격돌을 벌이나 결국 전쟁에 패하여 전사합니다. 왕에게 충심으로 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간은 자미두수에서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비간이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관록을 상징하고 한편으로 그의 성격인 공명정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간신이었던 비중은 자미두수에서는 염정을 상징합니다. 이도 물론 고위공직자였으므로 관록을 상징하긴 하지만 주왕의 심기를 잘 맞춰 자신이 얻고자 한 바를 얻은 인물답게 우수한 행정능력, 변화무쌍한 성격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태사는 왕을 대신하여 행정권과 군인권을 다룬 인물로 자미두수에서는 천상을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왕이 허가하에 이루어진 조치로 천상은 문서, 도장 등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상징합니다. 달기로 인하여 죽은 인물이 배구 외에 2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주왕이 첫 번째 부인인 강왕후입니다. 달기와는 달리 현숙한 여인이었으나 강왕후가 있으면 주왕을 본인 뜻대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생각한 달기가 계략을 써서 죽입니다. 또 한 명은 황교 장군의 아내인 가부인입니다. 은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달기로서는 용맹한 황교 장군과 주왕의 사이를 틀어지게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부인이 미모 또한 요괴인 달기와 쌍벽을 이뤄 이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왕이 베푼 연회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황교 장군을 계략을 써서 홀로 있게 하고 술에 취한 주왕이 가부인을 범하게 합니다. 가부인은 주왕을 피해 달아나다 궁 밖으로 몸을 던져 죽습니다. 이에 분노한 황교 장군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주나라에 투항합니다. 황교 장군은 분노로 뭉쳐진 인물답게 은나라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겼으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소설 속에서 구미호 요괴로 나오는 달기는 자미두수에서는 탐랑을 상징합니다. 겉모술수를 써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킨 인물답게 욕망, 접대, 세격 등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요괴이지만 검은 곳 하던 배급을 사랑한 이유로 예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강왕후는
자미도수에서는 천부를 상징합니다. 자미도수에서는 자미도수 다음으로 존귀한 별로 자미는 황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천부는 황제의 바로 및 재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물산이 풍부한 지방 출신으로 묘사되는데 이 때문에 천부는 재문, 권력, 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달기 때문에 죽어서 달기로 상징되는 탐난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절개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부인은 자미도수에서는 태음을 상징하는데 이로써 태음은 가정, 전택과 여성을 나타냅니다. 부인을 지키지 못한 항비호 장군은 자미도수에서는 칠사를 상징합니다. 은나라와 주나라를 오간 인물답게 자미도수에서는 본인 변화와 육친 분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속에서는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주나라의 총 대장인 이천왕입니다. 주나라와의 오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로 지금까지 설명한 주요 인물 중 전쟁에서 결국 살아남은 3인 중 한 명입니다. 은가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3인은 주나라의 두 번째 왕인 무왕, 강태공, 이천왕입니다. 자미도수에서는 이천왕은 천량을 대표합니다. 일평생을 전쟁터를 전전한 인물로 고독 원리원칙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노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미도수의 14정성으로 상징되는 인물에 관해서만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봉신연의에서 봉신되는 신은 365명으로 꽤 많습니다. 자미도수에서 다루는 별도 총 144개로 많긴 하지만 거의 그의 1.5배 되는 인물이 봉신연의에 나옵니다. 따라서 봉신연의를 읽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설정되었던 떡밥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채 질이 멸렬하게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타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본 작가인 후지사키 루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투니버스에서 방송된 선계전 봉신연의는 한번 시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